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올해 6월과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검토해 볼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풀이를 다 보셔야 되고요. 선생님 방법으로 꼭 안 풀어도 되니까 여러 풀이나 아니면은 이런 거 해서 본인이 이해가 충분히 됐다면 요거를 뭐 이렇게 막 계속 유심히 뚫어져라 보거나 이러진 않아도 돼요. 자, 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모의고사네요. 자, 3번 문제 지도의 A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했습니다. 자, 지금 세 지역 나와 있고 먼저 기후부터 봐야겠죠. 자, A는요, 이게 지금 이 북극 쪽에서 내려다 본 거예요. 자, 이거 알래스카 북부의 배로 툰드라 기후고요. B는 프랑스네요. 예, 파리 근처 같아요. 지중해성 기후. 그 다음에 C는요, 여기 그 중국이죠. 중국의, 여기는 이제 바닷가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남쪽에 있으니까 아마 상하이 인근 같은데, 온난 수분 기후입니다. 자, 그러면은, 툰드라, 서한해양성, 그 다음에 온난습유 놓고 문제 풀겠습니다. A는 연중 얼음으로 덮여있다. 연중 아니죠. 우리 여름철에는 살짝 녹습니다. 그죠? 아니고요. B는 A보다 1월에 태양고도가 높다. 예, 맞죠. 그래도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고도가 더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C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예, 요건 아니죠. 여기는 서한기후잖아요. 그죠? 요건 동한기후라서 똑같이 그 습윤 F의 성질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가 여름 강수량은 더 높아요. 그죠? 여름 강수 집중률은 더 높다. 그죠?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C는 B보다 연교차가 크다. 동안기후니까 연교차가 더 크겠죠. 정답은 리을 4번입니다. 예, 잘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이거는 화산 얘기도 나오고 뭔가 기후 얘기도 나오네요. 자, 2023년 8월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켜 어쩌고저쩌고. 자, 그래서 마우이 섬 나왔고요. 자, 이게 그 하와이에서 가장 큰 섬이고 여기 우리 요거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하와이라는 게 열점에서 발생하는 그저 화산이죠. 판의 경계가 아닙니다. 그죠? 판의 경계가 아니라서 이게 그 섬이 점점점 이동해 가는 것도 보였습니다. 마우이 섬은 두 개의 순상화산, 그죠?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해서 이제 만들어진 순상화산인 할레아칼라산과 마우나카 할라와이산, 예, 이런 산이 있대요. 자, 할레아산은 하나 지역이라는 데가 있고요. 이거 지역 이름이겠죠? 하나 지역이고 연강 수량 2,000m 정도의 다우지. 반대로 자, 여기 그 마우나카 산에 있는 건 라하이나 지역은 건조한 기후를 보인다. 그래서 여기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요. 우리는 이제 위도가 20도 부근이니까 여기는 무역풍 지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편서풍을 열심히 배웠죠.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1년 내내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편서풍이라면 이 하와이 쪽에서는 무역풍이 불겠죠. 무역풍은 어떻게 불죠? 예, 여기는 동에서 서로 붑니다. 그죠?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부는 무역풍 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무역풍이 산을 만났어요. 할레아칼라 산이라고 하는 산을 만나기 전.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람바지 사면이 되죠. 요 하나 지역이 바로 바람바지 사면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바람바지 사면. 이렇게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자, 이 무역풍이 쭉 가다가 이 마우나카 산을 넘어서면 리하나 지역이 있죠. 자, 여기는 바람이 이게 산을 넘어왔기 때문에 비그늘 지역입니다. 그죠? 비그늘 지역이라서 산불 피해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억은 편서풍이 우사하게 부는 지역 아니죠. 무역풍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하와이는 열점이기 때문에 두 판이 충돌하는 곳 아니고요. 자, 순상화산이니까 유동성이 큰 용암, 그죠? 현무암질 용암, 요거 맞고요. 두 개의 강수량 차이는 지형성 강우에서 비롯된다. 예, 정확히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요것도 잘 봤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째 문제. 요것도 우리 건조지형이죠. 버섯바위, 사구, 삼릉석, 선상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버섯바위는 아랫부분이 집중적으로 침식되어서 버섯 모양이 된 거 맞고요. 자, 요거 은근 잘 나옵니다. 자, 사구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지형은 바하다가 아니라 바르한이죠. 그죠?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나타나야 바하다입니다. 자, 요게 연속이 되면 바르한. 요게 연속되면 바하다. 그죠? 예, 이런 것들은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아니고요. 자, 다는 바람에 날린 모래에 의한 침식, 삼릉석은 그렇게 생긴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선상지는 유수에 의한 퇴적으로 형성되는 거 맞고요. 자, 건조기후 지역에서 발달하는 거 맞는데 물리적 풍화가 화학적 풍화보다 활발한 거 요것도 맞죠. 자, 그래서 틀린 설명은 두 번째 2번입니다. 예, 요거 이제 잘 나오는 말장난이니까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네, 12번째 문제로 다시 이제 영상 시작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전화가 와서 녹화가 끊어지네요. 자, 12번째 문제 6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제 세 지역이 나와요. 서울과의 월 평균 교전 차이, 서울과의 1월, 7월 강수량 차이. 어이구, 세 지역을 비교하는 그래프가 매우 독특한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생각해 볼 거리가 좀 있으니까 우리 서울의 기후가 어딘지만 잠시 떠올려 보면 이게 냉대 겨울 건조인지 온대 겨울 건조인지 애매하긴 해도 온대 겨울 건조라고 해봅시다. 이게 온대 동안 기후니까 강수 편차도 크고 연교차도 크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 알고 이제 밑에 자료는 좀 이따 해석을 해볼 거고요. 자, 이제 요 그래프 지도의 지점들을 한번 따져 봅시다. 먼저 자,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여기는 북반구 지중해성 기후. 자,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뿔란고, 남반구 사바나 기후.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처치네요. 뉴질랜드 모든 국토가 서한양성 기후, 요렇게 세 개의 기후대가 있습니다. 세 개의 기후지역 놓고 요 월 평균 기온 차이 하나 가지고요 다 나와요. 사실 강수량 차이를 말하지 않아도 지점을 금방 특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먼저 가번을 보면요, 가번은 7, 8월에 서울과 기온이 가장 비슷해요. 그리고 1월 달에는 서울보다 한 30도 높아요. 서울에 뭐 1월 평균 기온이 영하로 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30도를 더해버리기 때문에 18도보다 훨씬 위일 것이고, 서울의 7, 8월은 말할 것도 없죠. 여기는 거의 우리도 30도고 얘네도 30도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18도 이상의 기온이 이어진다. 그래서 여기는 열대기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깔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하고 다가 있는데 튀는 것부터 보라라는 법칙에 따라 보면, 자, 다번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7, 8월에요. 서울보다 20도나 낮아요. 서울보다 20도 낮으니까 7, 8월에는 뭐 기온이 뭐 10도 선 뭐 좀 될랑말랑 이럴 거예요. 그리고 쭉 올라가서 나번의 1월 달을 보면 1월 달은 서울보다 20도나 높습니다. 서울이 0도 부근 왔다 갔다 한다고 했을 때 서울보다 20도나 높기 때문에 이거는 계절이 반대라고 봐야 돼요. 서울과 계절이 반대인 곳 북반구와 남반구 중에 누구예요? 남반구 지역이죠. 나머지 하나가 자연스럽게 다가 될 겁니다. 자, 요렇게 놓고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는 나보다 남회기선과의 최단거리가 멀다. 자, 가가 여기 있고 나가 여기인데 남회기선 한번 그냥 간단하게 그어보면 여기 지금 남이 30도 선이 나와 있어요. 가이드로. 이 남이 30도 선에서 살짝 북쪽 아닐까요? 남이 23.5도니까 한 요 정도로 이렇게 그어 볼까요? 그죠? 조금 더 올라가도 되겠다. 예, 요 정도 선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선으로 놓고 봤을 때 최단거리를 재보면 가와 나 중에 누가 멀어요? 나가 멀죠. 그죠? 가는 나보다 멀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는 다보다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다. 그죠? 나는 서한 해양성 기후고 다는 지중해성 기후니까 겨울철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건 지중해성 기후겠네요. 다는 나보다 1월의 낮 길이가 길다. 다는 나보다. 자, 1월 달의 낮 길이는요, 남반구가 무조건 길겠죠. 이것도 아닐 거고요. 가와 다는 7월 달에 가와 다는 7월 달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다. 자, 7월 달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으려면, 자, 여기는 7월에 건기 맞나요? 맞죠. 여기가 건기죠. 겨울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7월 건기 맞나요? 네, 여름 건조니까요. 맞죠. 둘 다, 양쪽 다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거는 하나는 남반구 거, 하나는 북반구 거. 위치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둘 다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가는 오세아니아 맞고요. 나는 북아메리카, 나는 뉴질랜드니까 오세아니아죠.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이 문제도 잘 풀어봤고요. 17번째 문제. 자, 한대기후적 빙하지형이네요. 자, 영구동토층이 나타나고 활동층이 나타난다. 툰드라 기후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러한 토양으로 인해서 토양이 분급되는 구조토, 그 다음에 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막 젤리처럼 땅이 녹는 솔리플럭션, 이런 현상들이 관찰된대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밑줄 꺼야 되는데 빠뜨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병구동토층은 온난화가 지속되면 두께가 얇아지고요. 최종 빙기의 영구동토층은 현재보다 저위도 지역까지, 그죠? 빙기에는 좀 더 저위도 지역까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활동층은 계절에 따라 동결과 융해를 반복한다. 맞는 말이고요. 자, 구조토는요, 빙설기후 지역에서는 잘 발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빙하 주변이어야 되는데, 빙설기후는 빙하 그 자체예요. 그래서 빙설기후보다는 툰드라 기후라든지, 냉대기후 뭐 이런 데서 발달할 가능성이 높죠. 이거 아니고요. 솔리플럭션은 겨울보다 여름에 발생한다. 활동층이 이렇게 사면에 있어서 젤리처럼 녹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것도 쉽게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9월 모의고사입니다. 이게 4번부터 이런 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멘붕에 빠졌던 그죠 기억이 있습니다. 표의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A씨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여기도 일단 여기 뭐 강수량 차이, 그 다음에 두 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 기후가 세 지역의 기후를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 여기 지금 우리나라 북쪽의 요 지역입니다. 여기 아마도 높은 확률로, 그죠? 요거이겠죠. 예, 죄송합니다. 자, 요거거나 혹시 요거일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이 우리나라 북쪽이니까 그죠? 온대 겨울 건조라고 놓고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니까 여기는 남반구 지중해성 기후, 그 다음 크라이스트 처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세 지역을 놓고 지도에서 골라야 되는데, 기억 시기 강수량 차이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기냐 건기냐를 좀 따져봐야 되겠어요. 기온에 대해서는 정보는 없으니까 두 시기의 강수량 차이만 좀 비교를 해볼게요. 죄송해요. 자꾸 이렇게 먼저 이제 여기는 1월 달에 건기, 7월 달에 우기입니다. 그죠? 여기는요, 1월 달에 우기, 뭐, 둘 다 우기죠. 둘 다 우기인데, 7월 달에도 우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고르게 내린다기 때문에, 여기 동아시아 지역처럼 막 폭우가 내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달아줄래요. 굉장히 심하다. 자,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는 1월이 우기, 7월이 건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월만 놓고 보면 건우우고요. 7월만 놓고 보면 우건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놓고 강수량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수량 차이는 세 지역 강수량 합을 나누기 3한 것이다. 그래서 강수 편차가 이제 어느 정도 평균을 내서 맞춰본 거다. 이렇게 보겠는데, 튀는 자료부터 보라라는 고기에 따라서 저는 4번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작아요, 혼자.
강수량 차이가 계절에 따라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평균을 내봤을 때 강수량 차이가 크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강수량 차이가 크지 않은 이게 바로 서한 해양성 기후의 특징 아닐까? 저 시기에 상관없이 요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 안 된다면 또 말을 바꿔야 되겠지만 요렇게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강수량 차이가 이제 얼마나 벌어지냐인데 가 지역은 안 올 때는 정말 뭐 마이너스 43.1 굉장히 안 오고 많이 올 때는 88.8 상당히 많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7월 달 같으면은 우기인 동네가 2군데고요. 건기 하나에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우기인 동네가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빠지잖아요. 요거는 이미 결정이 됐어요. 서한해양성 기후 결정됐으니까 이제 1월과 7월에 서로 상반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그죠? 요런 경우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샘 눈에 들어온 건 이 88.8이라는 큰 숫자예요. 적을 때는 확실히 적고 클 때는 확실히 크죠. 선생님 78.2도 큰데요. 그래도 여기가 요 지역도 지금 보면은 좀 다른 평균보다는 좀 많이 낮은 편이고 여기가 평균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듭네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이렇게 잡아봤다라는 말은 뭐예요?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북반구인데 뭐 밑에는 표는 제대로 했어요. 예, 이거 남반구 북반구 표시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가 북반구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한번 잡아보고 또 안 되면 한번 문제를 바꿔볼 텐데 쌤은 요게 가장 크다는 점 그죠? 그리고 요게 그래서 7월 아닐까? 요게 1월 아닐까? 이렇게 잡아봤어요. 자, 이렇게 잡아보고 나서 문제 봅시다. 연결을 해보니까 일단 요거대로라면 가는 A 그죠? 가는 A 그 다음에 나는 C 다는 B네요. 자, A, C, B 정답 있죠? 일단 2번 찍어놓고 약간 찝찝한 마음으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요거는 사실 설명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요거 설명하는 논리가 별로 없고 EBS에 가도 좀 뭐라 그러죠? 아, 이거 이렇게만 빈약하게 설명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요거 어떻게 설명해 줄지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답번에 CFB 서한해양성 기후인 거는 알겠어요. 이제 나머지 두 개를 갈라내야 되는데 가와 나를 이제 비교할 때 니은 시기는 강수량의 편차가 아주 커요. 엄청 크죠. 그죠? 비가 엄청 많이 내린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나는 지금 우기와 이 건기 차이에 봤을 때 강수 편차가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수 편차가 아주 심한 쪽을 이거로 준 거죠. 그죠? 요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그나마 풀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지역이 나오고 이 네 지역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했습니다. 여기도 이 문제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던 지역이 나오잖아요. 자, 일단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 A는 잘 알겠어요. 남반구 사바나 기후. 그 다음에 B가요. 이게 사실은 애매한데 이거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은요, 이거 따져보면 툰드라 기후나 빙설 기후가 나타나요. 너무 추워서 그래요. 그죠? 고도가 높아서. 근데 이게 나온 거는 매우 특이하죠. 히말라야 산맥 혹은, 티베트 고원. 아마 여기 일대가 표시가 됐을 겁니다. 이거 나온 적 없는 그림일 거고 여기 때문에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이거 잘못 본 애들은 또 열대기후 아니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인도하고 중국 사이 북쪽에 히말라야 산맥, 뭐 티베트 고원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일단 툰드라 기후라고 쓰되 이거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아마 문제에서도 그거 안 줬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남반구 사바나. 그 다음에 D번. 자, D번 여기도 지금 해안가고요.
완전 안데스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우리가 열대 고산기후 했을 텐데 여기 이렇게 한류 흘러가고 아마 사막 지역이 아니겠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요렇게 놓고 문제 풀어 볼게요. 자, A 사바나에는 얼룩말, 누 등이 서식한다. 맞고요. B는 1년 내내 월평균 기온 15도 내외. 아니죠. 이거 열대 고산 기후잖아요. 그죠? 이건 안데스 산지라든지 에티오피아 뭐 이런 데서 관찰되기 때문에 아니고요. C는 1월보다 7월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여기는 7월 달이 건기잖아요. 건기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 맞죠? 자, D에는 카나트. 여기 카나트 없어요. 카나트는 이란, 중국 뭐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건조기후이긴 하지만 카나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요 문제도 요 히말라야 여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요 문제도 한번 그래프도 풀어봤고요. 자, 19번째. 요 문제도 쉽지 않아요. 이 19번째 문제가 항상 이렇더라고요.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가라 여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했습니다. 이 네 경로 중 하나가 이제 이 설명하는 경로입니다. 자, 가라 중 출발 값 설명 보면 출발지에 비해 도착지의 7월 평균 밤 길이가 가장 많이 짧아지는 경로는 나입니다. 라고 했어요. 출발지와 도착지 중에 7월 평균 밤 길이가 길어지려면 가장 많이 짧아지려면 7월 평균 밤 길이가 가장 많이 짧아지려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남극은 0에서 24죠. 반밖에 없죠. 반대로 적도까지 오면 12대 10이라 그랬어요. 북극으로 가면요 24대 0이에요. 자, 밤의 길이가 짧아져야 되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낮의 길이가 늘어나고 밤의 길이는 짧아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제 횡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남길이 밥길이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거 가로로 움직이기 아니니까. 자, 세로로 움직여요. 위도를 이제 높이는 대로 움직여 보면 자, 요것도 북쪽으로 갔는데 상당히 많이 갔네요. 북미 대륙을 다 가로질러서 갔고, 자, 여기는 상대적으로 길이가 길지 않죠. 북쪽으로 가장 많이 간 거 누굽니까? 요게 바로 나번이 되겠네요. 그죠? 갑이 말한 거에 대해서 나오고요. 자, 가나라의 출발지는 도착지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습니다. 출발지는 도착지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대요. 일단 여기는 뉴올리언스에서 출발해서 배로로 갔으니까 요건 맞죠. 그죠? 겨울 강수량 많고요. 그 다음에 가화라를 찾아야 되는데 요거 한번 보죠. 일단 여기는 아프리카 서부에 그죠? 여기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 여기 나미브 사막이라는 거 있다 그랬죠? 그죠? 여기 해류가 흘러서. 근데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 남반구예요. 겨울 강수량이랬으니까 겨울 강수량은 여기는 우기인 반면에 여기는 사막이니까요. 그죠? 이렇게 가면은 출발지는 도착지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다. 이거 맞죠? 그죠? 요거는 일단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그 호주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나미비아로 날아가는 거 요거는 지금 맞는 것으로 보인다. 출발지가 도착지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여기가요. 사실 저는 나오면 안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를 툰드라 기후다라고 해설하는 책도 있어요. 남반구의 툰드라 기후는 매우 좁거나 거의 없어요. 사실 저는 여기가 이거라고 배웠어요. 선생님, CFC는 뭐예요? 이거 아극해양성 기후라는 건데요. 이거 우리 출제 범위도 넘어서고요. 이게 뭐냐면 원래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 바다 면적이 넓어서 툰드라 기후가 나타날 정도로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툰드라 기후라고 그냥 해설을 하는 건 약간 좀 애매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도 어쨌든 근데 툰드라 기후와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툰드라 기후에 매우 비슷하고, 자, 여기는 위로 올라오면 여기는 알죠? 그죠? 온난 습용 기후입니다. 자, 출발지가 도착지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기가 어렵죠. 여기는 F 속성을 가졌고 훨씬 고緯도기 때문에 여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겨울 강수량이 많다. 이것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자, 여기는 지금 유럽 내륙이니까 아마 서한해양성 기후에서
예, 요렇게 왔을 거예요. 여기는 겨울 강수량이 확 줄어들었죠.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 나가 나와 있고 가나다라 중에 나번은 여기로 갔어요. 그죠? 이게 나번 없어졌고 가나라 중 하나는 둘 다 이렇다 그러면은 일단 다번은 그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다번은 강수량이 늘어나는 패턴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강수량이 늘어나는 패턴이 아닌 곳 여기가 다가 되겠죠. 선생님 을번은 다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데 오히려 을을 집어내셨네요. 네, 가나라가 각각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은 건 다뿐이니까요. 나머지 하나를 여기서 걸러낼 수 있는 거죠. 요런 형태의 지문도 좀 새로운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 알았으니까 가랑 라가 어디지 고민하면 안 돼요. 가, 나, 라를 빼고 나니까 다밖에 남지 않아서 이 다를 원래 자리에 갖다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다라 중 자, 나하고 다는 이미 끝났어요. 나다라 중 출발지 또는 교착지의 연중 기후 구분을 기준으로 연중 수변한 기후 F가 나타납니다. 자, 출발지 또는 도착지예요. 여기는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있죠. 근데 이제 F자가 들어가는 데가 요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나미비아로 날아가는 건 없고 여기는 있네요. 그죠? 온난 수변 기후로 요거 맞겠죠. 그죠? 요거 어떻게 보면은 요게 이제 딱 하나 남았으니까 나하고 다는 이미 품절됐고 이제 라번이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가번이 될게요. 모두 옳게 설명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가나 다라 놓고 문제 풉시다. 가의 도착지는 사막이에요. 타이가라 불리는 침엽수림 없고요. 나의 도착지에는 툰드라 기후니까 영구도는 도층 갖고 있고요. 다의 출발지는 여기네요. 서한해양성 기후에서는 1월보다 7월에 극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여기가 극고기압의 영향을 받기에는 상당히 저위도죠. 극고기압이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7월보다 1월에 많이 받고 북반구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추운 공기가 오나? 이럴 때는 일단 세모 치시면 됩니다. 리을 검토한 다음에 돌아오시면 돼요. 라의 도착지는 다의 출발지보다 자, 도착지 출발지보다 연교차가 크다. 동안기후 지역의 연교차가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안기후 지역은 연교차가 크다. 그래서 요 둘 중에서 연교차가 큰 쪽은 요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놓고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맞는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이거 어렵습니다. 꽤 어려운 문제였어요. 극고기압 뭐 이렇게 7월보다 7월에 뭐 7월보다 1월에 이런 것들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지형으로 바로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난이도 높은 기후 문제가 이제 마무리됐고 지형 문제로 왔습니다. 지형 문제는 좀 기후 문제보다 조금 마음 편하게 풀 수 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자, 6월달 3번입니다. 자, 쭉 뭐 지표가 나와 있는데 히말라야 산맥 나와 있고 알프스 산맥 나와 있고요. 안데스 산맥, 신기습곡산지 3개 가장 대표적인 거 3개 나와 있네요. 자, 3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신기습곡산지 맞고요. 불레고리는 아니죠. 자, 알히 조산대도 있습니다. 그죠? 알히 조산대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니까 그죠? 여기도 있기 때문에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물론 그 안데스 산맥은 알히 조산대가 아닙니다. 안데스 산맥은 불레고리고요. 지각이 불안정하여 지진이 발생하고요. 판이 분리되어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곳. 이거 우리 딱 2군데만 배웠죠? 아이슬란드하고 동아프리카 지구대. 이것만 배웠으니까 이것도 아니겠습니다. 정답은 기억디귿 2번입니다. 자, 요거 하나 지형 단원에서 떨렁 나왔고 9월달에 또 문제 어떤 거 나왔나 봅시다. 자, 화산에 대한 얘기네요. 자, 인도네시아 탐보라산. 자, 용암요 하산 세설물이 반복적으로 쌓여서 이루어진 화산. 요거 뭐였죠? 요게 성층 화산이었죠. 현재도 어쩌고 저쩌고. 자, 죄송해요. 자, 지름이 6km가 넘는 칼데라가 있다.
예, 칼데라 요것도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롱베이 나오네요. 요거 탑카르스트죠? 예, 탑카르스트고 바다를 향해 바다에 우뚝 솟은 봉우리 요게 탑카르스트고 종유석이 있는 동굴 요게 석회동굴이네요. 자, 요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 보겠습니다. 성층어산의 사례로 일본의 후지산 있고요. 그 다음에 분화구가 함몰돼서 칼데라 맞고요. 석회화 당구 아니죠. 요거 탑카르스트죠. 아니고요. 그 다음에 습연한 환경보다 건조한 환경에서 잘 발달한다. 이거 아닙니다. 카르스트는 습연한 환경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예, 요것도 예, 휙 지나갔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세계 주요 산맥에 대한 다큐멘터리다 이러면서 여러 이제 지역들이 쭉 나오는데 이 산맥은 동유럽 평원과 시베리아 사이에 2,000km가 넘는 산지고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경계부에 해당한다. 아, 유럽과 아시아를 겨루는 경계니까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판의 경계 있습니까? 없죠. 신기습곡산지도 없죠. 이거 우랄 산맥이겠네요. 고기습곡산지 중에서. 자,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가 있어요. 나버는. 예, 뭐 이거는 요거면 금방 알겠죠?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자, 우랄 히말라야 놓고 풀겠습니다. 자, 가는 북아메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의 경계, 판의 경계 자체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불의 고리에 위치한다. 히말라야 산맥은 불의 고리 아니고 알히조산대입니다. 가는 나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고기조산대니까요. 맞고요. 가는 나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낮아요. 스칸디나비아 산맥 아니고 우랄 산맥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또 잘 정리했고요. 자, 7번째 문제 다양한 이제 지형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A 지형을 보면 이게 오대호 주변에 이렇게 자그마한 호수 뭐 아니면 물줄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빙하호라고 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이거 뭐 에스커나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빙하기후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으니, 그죠? 요거 빙하호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B번을 보면 뭔가 그린란드 섬에 있는 데인데 안쪽으로 쑥쑥 들어갔어요. 그죠? 매우 추운 기후 지역에서 이렇게 쑥쑥 들어간 안으로 쏙쏙 들어간 좁은 만, 예, 요거 피오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는 아이슬란드네요. 아이슬란드는 그 자체로, 그죠? 요거 발산 경계 아이슬란드.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자, A의 호수는 플라야호이다 아니죠? 빙하호고요. 자, 빙식곡이 후빙계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되었다. 요게 피오르의 정의고요. 자, C에는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있다. 샌안드레아스 단층은 북아메리카에 있다고 했어요. 아이슬란드에 없습니다. C에는 A보다 물과 수증기를 뿜어내는 간헐천, 우리 화산지대에서 많이 분포하죠. 아이슬란드에도 간헐천 많습니다. 그죠? 니은, 리을 4번입니다. 예, 이것도 쉽게 풀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8단원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8단원 문제 딱 2개밖에 없으니까 한번 복습할 겸 보도록 하죠. 자, 지도의 AC 경제블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했습니다. 경제블록이니까요. A는 EU네요. 뭐 보면 알아요? 영국 없어요. 그죠? 브렉시트. 요 가운데 요거 없는 나라 요거 뭐라 그랬죠? 요거 노르웨이라, 노르웨이 아니고 스위스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말실수를. 여기 스위스. 여기는 영국. 노르웨이도 물론 회원국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동남아시아니까 동남아시아에 있는 아세안이고요. C는 남아메리카 지역이니까 메르코수르 되겠네요. 자, 놓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스위스는 2020년에 탈퇴했다. 아니요. 스위스는 가입한 적이 없어요. 영국이 2020년에 탈퇴했죠. 자, C는 달러화를 단일통화로 아닙니다. 여기 단일통화 사용하지 않아요. 자, EU는 아세안보다 정치 경제적 통합 수준이 높을 거고 셋 중에 인구 가장 많은 거, 그죠? 인구 대국 많이 분포해 있는 아세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글리을 5번이고요. 예, 쉽게 풀어봤고, 그 다음에 20번째 문제, 국제환경협약 협정이 이루어진 도시의 주요 내용. 자, 첫 번째 보면은 물세, 그죠? 습지보호, 요거 람사르 협약이네요. 그죠? 람사르가 도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기 오염의 장거리 이동,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대기오염을 감축 및 통제. 우리 산성비 얘기하면서 이 산성비를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협약들이 맺어졌다고 했고, 이게 이제 제네바에서 열렸다. 제네바 협약이다. 배웠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얘기 나오면서 교토의정서 대체에서 2015년 요거에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니까 파리 협정이죠. 그래서 람제파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시험 칠 때까지 한번 꼭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